안녕하세요. 오래된 친구가 많으신 편인가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오래된 친구는 이제 거의 안 남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다섯 손가락에 꼽는데요. 평범한 대다수의 인간관계는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죠. 물론 유통기한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또 때에 따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유통기한을 늘리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 들어섰다면, 남은 삶을 계산해 보기 시작했다면, 인간관계도 가볍게 재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독이 되는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지루하고 재미없고 만남이나 연락에 반가움이나 설레임이 안 느껴지는 사람. 예전에는 만나면 즐겁고 할 이야기도 많은 사이였지만 지금은 만나도 재미가 없고 오히려 만나고 나면 찜찜한 기분만 남기는 친구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져일 수도 그 사람이나 내가 바뀌어서일 수도 있죠. 지루함의 심리학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지루함의 원인과 해결책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지루함은 우리가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할 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상황에서 극심한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능력을 낭비하고 있고 주체적으로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그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화는 핑퐁, 즉 주고받으며 깊어지거나 넓어지면서 확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루하다는 건 그건 아마도 상대편이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고 계속 핵심은 피해가면서 겉도는 대화로만 이끄는 상황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건 서로에게 마음을 열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굳이 그런 관계를 애써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가장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때는 막 알아가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호기심과 설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오래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얕고 가벼운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둘째, 착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매번 만남 후 미묘하게 감정이 상하게 되는 사람. 딱히 나쁜 뜻은 없는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미묘하게 감정이 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그 사람은 눈치가 없고 순진해서 나쁜 뜻 없이 한 말일 거야 라고 이해를 해왔다면 이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이해는 어쩌면 내 맘이 편하기 위해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좀 떨어져서 이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상당히 들었음에도 늘 몰라서 그랬다. 내가 좀 직설적이다. 눈치가 좀 없는 편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마 다른 관계에서는 눈치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이 두 사람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만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자기 자랑, 자기 주변 자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물어보지 않은 수많은 조언들까지. 처음엔 잘난 게 많아 배울 점도 많고 나에게도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려니 좋게 생각하려 했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묘하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해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친절하고 다정한 표정과 말투를 가지고 있어서 한참 지나고서야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미묘하게 상하고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이 경우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친절한 테이커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은 기버와 테이커로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데요. 기버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고 테이커는 받는 사람, 빼앗아 가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두 경우 모두 금방 깨닫지는 못했고 관계의 찜찜함을 느낀 지 몇 년이 지나고서야
저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셋째, 내가 베풀고 잘해주는데도 영 시큰둥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 가까운 분이 모친상을 당하고 친구 관계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온 초등 동창이 있었는데 이번 상에 보위금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없었대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오래된 친구라 굉장히 마음을 많이 주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우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 생각이 깨져버린 거죠. 잘해주었던 그 친구한테 손절당했구나 생각이 드니 허탈하고 배신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이냐 물어보니 어렸을 때 똑똑하고 젊을 때 잘 나갔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 환경들이 좀 안 풀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잘 나갔고 똑똑했던 사람이었기에 친구를 아마도 한 수 아래로 보았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자신보다 잘 나가니 그 시기심을 억누르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날 때마다 상대적으로 본인이 더 비참해지고 아무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친구라 할지라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친구가 전에도 여러 번 관계를 끊고 싶다는 사인을 주었는데 이분이 눈치를 못 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문자나 전화 연락도 잘 안 되는 데다 가끔 만나면 별거 아니더라도 꼭 한마디라도 찍는 소리를 했었대요. 예를 들면 너 이제 팍 늙은 티가 난다 라든가 옷이 안 어울리고 좀 이상하다 라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때마다 좀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냥 직설적인 그 친구만의 성격이라 생각했고 딱히 자신이 불편하고 싫어서 그랬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으니 위로하고 격려해준다고 오히려 더 안부 전화도 해주고 했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 입장에서도 연락 안 하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주변에 내가 좋은 마음으로 연락도 주고 잘해주는데 영 시큰둥한 분이 있다면 이제는 어쩌면 유통기한이 끝난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해보세요. 단칼에 인연을 끊어내지는 않더라도 일부러 더 잘해주고 연락하려고 애쓰지만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인간관계 정리의 기준은 바로 나 자신의 감정이에요. 만남 직전 설레고 만나고 나서도 충전되고 좋은 기분인가? 만나기 전 귀찮고 스트레스 받고 만나고 나서는 공허하거나 기분이 다운되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판단이 되실 거예요. 어쩌면 선생님께서 스스로 상대에게 위와 같은 멀리해야 할 사람이란 생각을 하셨나요? 하지만 후회는 짧게 하시고 그 속상함을 성장 동력으로 쓰시기를 바래요. 그러다 내가 바뀌고 상대방이 바뀌고 서로의 처한 상황이 바뀌면 다시 설렘을 주는 만남으로 시작될 수도 있는 게 또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성장하는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